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 박하준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1920년대 일본의 식민 통치 방식을 배웠죠. 그러면서 문화 통치라는 걸 배웠고, 이 문화 통치 시기에 일본이 어떤 식민지배 정책을 펼쳤는지를 살펴봤었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삼미증식 계획을 또 배웠어요. 1920년대 일본의 주요 경제 정책이었던 삼미증식 계획, 조선에서의 쌀을 수탈하기 위한 정책이었죠.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배웠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교과서 162쪽에 있는 마인드맵을 한번 빈칸을 채워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교과서 162쪽 오른쪽 밑에 있죠, 마인드맵이. 빈칸을 이제 선생님과 같이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1910년대 무단 통치에서 1920년대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면서 일본이 어떤 것들을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실질적으로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더 탄압을 했는지를 마인드맵을 채우면서 복습을 해봅시다. 자,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게요. 여기 쭉 반시계 방향으로. 일단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경찰제도를 봅시다. 경찰제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0년대에는 헌병경찰제였다가 20년대에 문화통치를 하면서 보통경찰제로 전환을 했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경찰서랑 또 경찰의 인원이 숫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한 인력을 증가시켜 놨다라는 점. 이게 첫 번째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총독 임명 같은 경우에는 1910년대에는 무관, 군인이나 무사 출신의 총독만 임명이 가능했다면 20년대에는 이제 문관 총독도 임명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20년대에는 문관 총독도 임명이 가능해졌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땠나요? 우리나라가 1945년에 광복을 하기까지 문관 총독은 임명된 적이 없다. 그래서 이런 총독을 임명하는 것도 이제 기만 정책이었다는 거죠. 다음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선 사람들이 지방자치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해주죠. 그래서 뭐 도평의회, 부군면 협의 이런 것들을 기구들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데 이런 기구들을 만들게 해주면 뭐예요? 이 기구들에 뭐가 없어요? 의결권이 없죠. 의사결정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주나 마나한 거죠.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데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본의 문화통치 기만 정책이었다. 자, 다음으로 언론 정책을 봅시다.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년대 들어서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일부 허용을 해줬다고 했어요. 일본이.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의 신문사 두 가지가 생기죠. 뭐가 생겨요? 조선일보 그리고 동아일보가 창간됐다. 조선일보랑 동아일보가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신문사에서 기사를 내거나 할 때 철저한 검열, 그리고 일본이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기사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삭제 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를 허용해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더 통제를 심하게 하게 되는 거죠. 언론 살펴봤고, 그 다음에 교육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강의를 통해서 조선어 과목, 그러니까 우리말 과목이 이제 필수로 들을 수 있게 됐다라는 점도 여러분이 배우셨을 거고,
또 여러분이 교과서를 보면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보통 학교 같은 이제 학교 수라든지 수업 연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죠. 이런 것들도 증가를 시켜줍니다. 이제 10년대 무단 통치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 6년, 조선인은 4년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었는데 이제 20년대로 넘어오면서 조선 사람, 일본 사람 똑같이 6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수업 기간이 늘어났고 학교 수도 증가했다. 그렇지만 이런 교육 정책도 이제 기만인 거죠. 왜냐하면 이런 교육이 다 어떻게 유상 교육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학교에 진학을 해서 배울 수 있는 취약률은 굉장히 저조한 편이었다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는 뭔가 이렇게 잘 해주는 척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더 조선 사람들을 교묘하게 더 심하게 통제하려고 했던 바로 이 통치 방식이 문화 통치라는 점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 마인드맵에는 나오지 않지만 추가로 우리가 치안유지법 또 아까 말했던 3.2증식계획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배웠죠. 교과서에서도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길 바랍니다. 162쪽과 163쪽에 내용들이 나와 있죠. 읽어보고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네, 복습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로 나갈 건데 자, 오늘은 1910년대 독립운동을 배우도록 할게요. 우리가 한국사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중간고사 끝나고 쌤이도 얘기를 했지만 각 연대별로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일본이 어떤 식민지배 정책을 했고 또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는 어떤 저항, 어떤 독립운동을 했는지 연대별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 1910년대 정책, 20년대 정책을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1910년대 독립운동, 이 저항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1910년대에 자, 여러분 교과서 166쪽이죠. 166쪽으로 넘어와서 1910년대 우리나라의 저항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국내,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났던 저항과 해외에서 일어났던 저항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국내에서는 자, 밑줄 여러분 위에서 네 번째 줄이죠. 밑줄 항일 비밀결사 단체들이 조직됐다. 항일 비밀결사 형태로 저항을 했다는 거죠. 이제 10년대는 무단통치 시기여서 일본이 워낙 강압적인 통치를 했기 때문에 대놓고 독립운동을 할 수 없고 이제 비밀리에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을 이어왔다. 그리고 밑에 줄에 해외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했냐 밑줄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 해외에서는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힘썼다라는 점.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양상을 띠게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국내에서 있었던 항일 비밀결사를 볼 건데 항일 비밀결사 조직은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이제 독립의군부랑 대한광복회가 있는데 자 먼저 독립의군부 봅시다. 독립의군부 줄 치고 독립의군부는 누가 이제 어떻게 세웠냐 이제 고종 이제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황제 자리에서 박탈됐지만 이제 아직 죽진 않았어요. 이 고종의 이제 명령을 받아서 의병장 출신이었던 임병찬 등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성됐어요. 임병찬 등의 주도로 결성된 단체가 독립의군부.
이 단체의 목표는 뭐였냐면 바로 밑에 줄에 나와 있죠. 고종을 복위시키려는 목표를 세웠다. 일제를 몰아내고 다시 고종 황제를 왕의 자리에 앉히려는 목표를 세웠던 게 바로 이 독립의군부였어요. 그래서 일본에게 이제 국권을 반환해달라는 요구서를 이제 보낼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중간에 실패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해체된 게 바로 이 독립의군부라는 점. 자, 그 다음 옆에 167쪽으로 넘어오면은 맨 위에 뭐겠어요? 대한광복회가 있죠. 대한광복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광복회를 누가 세웠다고 쓰이진 않네요. 대한광복회는 이제 박상진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주도를 해서 이 대한광복회 단체를 만들게 됐는데, 대한광복회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밑에 줄에 나와있죠. 밑줄.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지향했다. 민주공화국 수립을 지향했다라는 점이 특징이죠.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근데 개항지 때 배웠던 이제 구한말 애국개몽 단체 중에 신민회 여러분 기억나나요? 신민회도 바로 이 민주공화국 수립을 지향하는 단체였는데, 신민회와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고자 했던 특징, 대한광복회라는 거. 대한광복회는 또 밑에 나와 있지만 독립군 양성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군대식 조직을 갖춰서 국내와 또 주변의 해외 지역에 여러 기구를 설치하고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단체가 대한광복회라는 거. 그래서 국내에서 활동한 항일 비밀 결사 단체 10년대 단체로는 여러분이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 정도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을 봅시다. 10년대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주로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보면 나와있지만, 보면 만주와 연해주 지역, 그러니까 한반도 바로 위쪽에 있는 중국 국경 또 러시아 국경 일대 지역을 만주 연해주라고 하죠. 이 일대에서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됐던 게 바로 10년대 모습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내려와서 북간도 지역을 볼게요. 북간도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의 두만강 바로 위의 지역,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북쪽, 중국 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북간도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단체가 있었냐면 두 줄 내려와서 밑줄 중광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중광단. 중광단이라는 단체는 여기도 나와있지만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세운 단체를 말하는데, 이 대종교라고 하는 건 이제 단군을 섬기는 종교를 대종교라 해요. 여러분 우리 고조선 맨 처음에 고조선 배울 때 이제 단군이 등장을 하죠. 바로 그 단군을 섬기는 이제 받드는 종교가 대종교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어떤 민족 의식을 되게 강조하고 그런 종교가 바로 대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대종교에서 바로 이 중광단이라고 하는 무장 독립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 중광단이라고 하는 단체는 바로 밑에 줄에 나와 있지만 3.1운동 이후 밑줄 북로군정서로 발전했다. 북로군정서로 발전한 단체가 바로 중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밑에 단락 남만주 서간도 지역을 볼게요. 여기 이제 압록강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지역을 서간도 남만주 지역이라 하는데,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독립운동 기지는 어떤 것이 있냐면 두 줄 내려와서 밑줄 신흥 강습소, 이제 교육기관이었어요. 민족교육, 또 군사교육을 실시했던 이 교육기관인데 여기 나중에 뭘로 발전하냐? 바로 밑에 나와있죠. 밑줄 신흥 무관학교로 발전했다. 신흥 무관학교로 발전했다. 밑줄. 자, 여기 지도가 또 교과서에 나와있죠. 자, 여기 서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서간도 지역이 되겠죠. 삼원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 바로 서간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신흥 강습소, 말하자면 신흥 강습소, 신흥 무관학교가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서로 군정서 같은 여러 단체들이 있었던 곳이 서간도 지역. 그리고 여기 두만강 위쪽 지역이죠. 북간도 지역인데 여기에는 아까 말했던 중광단, 이제 나중에 불로군정서가 되죠. 그리고 또 서전, 서숙, 명동학교 이러한 여러 교육기관과 독립운동 기지들이 있었다. 라는 것. 또 여기 보면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 쪽 러시아 영토인 바로 연해주가 있죠. 이 연해주 지역에도 이제 독립운동 기지가 있었는데, 자, 교과서에 나오죠. 연해주 지역. 연해주 지역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신한촌이 건설되면서 이제 연해주로 이주한 우리 동포들이 모여서 한 마을을 구성을 했죠. 신한촌이 건설됐고 여기서 이제 자치단체인 밑에 줄에 권업회가 나오죠. 예, 권업회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또 무장투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정부를 조직을 하죠. 그게 뭐냐면 대한광복군 정부를 조직했다. 알죠? 그래서 이제 북간도, 또 서간도, 또 연해주 지역에 어떤 기관들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파악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뒷페이지로 넘어와서 168쪽 168쪽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완주 연해주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지역에서도 독립운동 활동이 있었는데 일단 보면은 이제 중국의 상하이를 보면은 중국 상하이에 있었던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를 꼽자면 세 줄 정도 내려와서 여기 밑에 줄 신한청년당을 들 수 있어요. 신한청년당, 여훈영, 김규식 선생님들과 같은 분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신한청년당이 있어요. 이 신한청년당이 또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뒤에 우리가 배울 3.1운동과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주고 또 여러가지 많이 어떤 공헌을 한 그런 단체가 바로 신한청년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단락에 이제 미주 지역 나오죠. 미국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미국 지역에서는 또 어떤 단체가 있었냐면은 두 줄 내려와서 대한인 국민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미국에는 대한인 국민회가 있었다. 이 대한인 국민회도 밑에 줄에 나와 있지만 민주공화국 수립을 주장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맨 밑에 단락에 보면은 하와이에서도 독립운동이 이루어지는데 그 독립운동을 이제 진행했던 단체를 보면은 대표적으로 밑줄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단체가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10년대에 독립운동 단체들, 국내에서의 항일 비밀결사 단체,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그리고 해외에서의 이제 지역별로 여러 단체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을 여러분이 지역별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파악을 하고 그 특징들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1운동 내용으로 여러분과 수업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